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익숙한 차가 들어섰고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늦은 귀가도 아니었고 표정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가 또 지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아내는 장을 보고 돌아온 뒤 차에 놓아둔 물건을 꺼내기 위해 차량에 내려갔습니다. 시동을 잠시 켰고 블랙박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뜬 날짜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장 전날의 기록이 아니라 그보다 며칠 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블랙박스 시간이 어긋난 적이 한두 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메뉴를 하나씩 눌러 확인할수록 이상함은 분명해졌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영상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편의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고 지역명은 출장지와 일치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데 하나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출장 이야기를 짧게 꺼냈습니다. 일이 많았다는 말, 피곤하다는 말, 다음 주에도 일정이 잡혀 있다는 말뿐이었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이후의 시간을 바꿀 줄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내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서 본 비어있는 날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공백이 이상하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아내는 전날 밤의 화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서랍에서 차량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기능 설명이 적힌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자동 삭제 기능에 대한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조건과 시간, 설정 방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자동 삭제는 저장 공간이 가득 찼을 때만 작동한다고요. 아내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저장 공간 표시판은 아직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일정, 귀가 시간, 블랙박스가 비어있는 간격을 하나씩 머릿속에 쌓아두었습니다. 아직은 확인일 뿐이었고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일상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딸은 학교에 나갔으며 아내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달력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남편의 출장 일정 옆에 작게 날짜를 하나 더 적어두었습니다. 블랙박스가 비어있던 날들이었습니다. 연필 자국은 약했지만 그 의미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딸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이라 어지럽혀진 책상과 켜져 있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수업 자료를 정리해두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전원을 끄려다
화면에 떠 있는 파일 목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용한 파일 중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와 날짜가 섞인 파일명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가슴이 짧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여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주차장 화면, 차 안에서 찍힌 익숙한 각도였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그것이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기록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 속 날짜는 남편의 출장 기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의 좁은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경로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출장지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 사실이 영상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재생을 멈추고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백업 날짜는 몇 달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예전에 과제를 하며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동으로 옮겨진 파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내는 노트북을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장 저장 장치를 찾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충전 케이블과 오래된 메모리 카드 사이에서 작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짐작은 가고 있었지만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모두 짧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출장 기간 중 특정 시간대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나씩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더 구조와 날짜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 패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건 우연히 남은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노트북 앞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파일들을 복사해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날짜로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종료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아내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지만 선택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길과 날짜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졌다는 사실을 아내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시간은 평소와 같은 속도로 지나갔지만 아내는 하루하루를 더 의식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달력과 휴대전화 메모를 번갈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출장 일정과 귀가 시간, 그리고 남아있던 영상의 날짜를 조용히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아내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회사 자료가 담긴 파일처를 발견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와 회의 일정표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파일처를 식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이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출장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지방의 협력업체, 정기점검, 거래처, 미팅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형식은 깔끔했고 문장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날짜를 하나씩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던 날짜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두 줄은 처음엔 나란히 가는 듯했지만 곧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보고서가 말하는 장소와 영상 속 도로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하루 종일 외부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영상에는 오후 내내 같은 동네 골목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차는 멀리 이동하지 않았고 주차와 출발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사용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별다른 질문 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은행 의자에 앉아 종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출장이 있던 날짜 전후로 익숙하지 않은 결제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유소, 식당, 주차장 이름이 반복됐고 모두 같은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출장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지역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영상 속 길과 겹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하나씩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흐릿했던 의심은 점점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고 피곤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날짜와 장소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시간대, 반복되는 움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출장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생활의 리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노트를 덮으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남은 기록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확인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다시 며칠 앞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출장을 떠났고 아내는 이번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외워버린 날짜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블랙박스 영상에 반복해서 등장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는 동안 창밖 풍경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낯선 동네였지만 영상 속 장면들과 겹치기 시작하면서 묘한 익숙함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지도 앱을 켜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간, 아내는 병원 건물이 보이는 거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에서 여러 번 지나갔던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와 간판 위치가 기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길 건너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차량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출장지에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차는 병원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은 아니었고 평소 주말에 입던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수석에서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아내는 그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이유 없이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병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이 공간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리감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기록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우연이라는 가능성은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 편의점, 맞은편 카페까지 동선을 눈에 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반복되던 정차 지점들이 실제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편의 또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주차장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주문한 음료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과 그 여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낌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동작이 자연스러웠고 차로 향하는 발걸음도 익숙했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에도 아내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인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지켜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처음으로 메모를 열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한 그림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아내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아내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목적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확인이 아니라 정리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블랙박스 영상들이 저장된 외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재생하지 않고 지도 위에 날짜와 장소를 옮겨 적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점들이 생겼고 그 점들은 일정한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한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그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출입구가 여러 개인 오래된 단지였고 경비실이 따로 없는 구조였습니다. 주차 공간은 외부 차량도 쉽게 드나들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단지 입구에서 한동안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의 차가 멈췄던 위치와 비슷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와 화단의 위치, 건물 번호가 기억과 겹쳤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단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일상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젊은 부모, 장을 보고 돌아오는 노인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 이어졌지만 아내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이 남편의 또 다른 생활 반경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 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차는 주차된 뒤 바로 시동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건물 쪽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익숙한지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을 끝까지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단지 이름과 동번호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외장 장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영상 파일, 날짜, 메모, 결제 내역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자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도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앞으로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이 모든 기록을 딸에게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의 방향을 바꿀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고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집안은 아직 잠든 기운이 남아 있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미루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딸은 오전 수업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딸도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준비해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와 출력한 결제 내역, 영상 파일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한 장씩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정 날짜와 장소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딸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구조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병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본 장면까지 모두 전했습니다. 숨기거나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었지만 진실을 나누지 않는 선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정리해 봉투에 넣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놀람과 혼란이 지나간 뒤 생각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딸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시선에서 질문이 아니라 선택을 읽었습니다. 딸은 감정 대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시간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야기는 짧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태도는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을 더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확인을 위한 정리가 아니라 이유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딸은 옆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공유는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다음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은 평소처럼 일정을 말했고 아내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아내는 잠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전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새로운 기록을 남기기 위한 도구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차량 이동 경로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확인된 장소 중 하나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곳이 남편의 일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출근하고 등교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아내는 단지 입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이 누군가의 생활 공간이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멀리서 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망설임 없이 특정 동 앞에 멈췄습니다. 이전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반복된 장소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을 차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곧이어 그 중년 여성이 건물 입구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조차 생략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이미 충분했고 더 머무르는 것은 자신을 소모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묻고 해명을 듣는 선택, 침묵을 유지하는 선택,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이 나열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만이 앞으로의 시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선택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내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영상, 날짜, 결제 내역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확신하기 위한 근거였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딸과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아내의 얼굴을 보고 이미 결론이 내려졌음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내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떠올렸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알람이 울리기 전 먼저 눈을 떴습니다. 집안은 아직 잠잠했고 오랜 시간 함께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날이라는 사실을 아내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전날 출장지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법률 상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예약해둔 자리였습니다. 상담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준비해온 자료를 차분히 제시했고 이후의 절차를 설명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부분만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생활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물건과 자신의 물건을 구분했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들도 하나씩 나눴습니다. 큰 소리 없이 진행됐지만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역할이 이미 달라졌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된 선택만을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변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아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생활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라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상황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겼고 아내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오랜 관계가 그 순간 멈췄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딸은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귀가 시간, 대화의 방식까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지만 불확실함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혼자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 유명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창을 열자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아내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 선택 위에서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